네, 안녕하세요. 현대오일뱅크 임직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. 네, 저는 아이오트러스트에서 디센트라는 블록체인 지갑을 만들고 있는 유민호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일단 이제 NFT가 이제 Non-Fungible Token이라는 거의 이제 약자인데, 완전 기술 용어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이다 보니까 되게 어렵게 이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펀지블도 사실 처음 들어보는 이제 영어 단어이고, 토큰도 사실 잘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이제 단어잖아요. 그렇다 보니 그 세 개가 합쳐졌더니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이제 되는 거죠. 단어들을 하나씩 이제 뜯어보면서 좀 설명을 많이 하는 편인데, 이제 뒤에서부터 보면 이제 토큰이라는 건 어떤 서비스나 재화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, 어떤 권한을 가진 징표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예를 들면 토큰의 종류가 현금도 될 수 있죠.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토큰이라고 볼 수도 있고, 아니면 뭐 영화표도 이제 일종의 토큰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러면 이제 펀지블 토큰이라는 게 있는데, 펀지블이라는 건 이제 영어로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뭐 대체 가능하다,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. 그럼 대체 가능하다는 건 같은 종류의 토큰들끼리 대체가 가능하다, 이런 뜻이에요. 예를 들면 1,000원짜리 10장이 있다고 보죠. 1,000원짜리는 다 같은 종류의 토큰이잖아요. 제가 이제 편의점에 가가지고 캔커피를 하나 샀는데 1,000원이라고 그래요. 그러면 그 지갑의 맨 앞에 있는 1,000원짜리를 내는 것과 맨 뒤에 있는 1,000원짜리를 내는 게 똑같죠.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그 펀지블 토큰이라고 그래요. 논 펀지블 토큰은 이제 그런 종류의 대체가 안 된다는 뜻이겠죠. 이제 대체가 이제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소가 그럼 뭘까를 보면, 1,000원짜리 지폐에는 어떤 속성 같은 게 들어있지 않아요. 그냥 1,000원이라고 써져 있는 거죠. 근데 영화 티켓에는 어떤 속성들이 들어가 있죠. 이건 뭐 몇 월 며칠에 보는 영화고, 영화 제목은 뭐고, 영화관은 어디고, 상영관 어디, 이런 종류의 속성들이 담겨 있잖아요. 그 속성들이 이제 다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대체가 불가능해지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. 그래서 NFT에는 똑같이 어떤 속성이 담겨 있고, 그 속성을 담을 수 있는 것들은 사실 그 이론적으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떤 속성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속성이 담긴 어떤 자산들을 디지털화 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되는 이제 기술이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NFT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제가 이제 느끼기로 한국에서 이제 NFT에 관심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한 시점은 작년 여름쯤인 것 같아요. 디지털로 된 예술 작품들이 이제 NFT로 이제 발행되기 시작했는데, 그 예술 작품들이 이제 고가에 팔린다는 이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됐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뉴스들이 이게 뭐길래 이렇게 많이 비싸게 팔리지? 뭐 이런 관심사가 이제 시작되었던 것 같고요. 근데 예술 작품을 NFT로 만들어서 그걸 디지털화된 이제 자산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. 그런 다음에 그걸 NFT로 이제 유통을 시키기 시작하면, 여기서 처음에 내가 팔 때 수익을 얻지만, 여기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또 팔 때, 그때도 이제 창작자에게 이제 보상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. 그게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게 되는데,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을 갖는 이제 예술가들이나 이제 창작자들이 들어오게 되고, 그러다 보니까 얘가 사실 미술품만 NFT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, 게임 쪽에서는 게임도 뭘 만들 수 있네,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, 내가 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NFT화 시켜서 뭔가 시너지를 더 낼 수 있지 않을까, 이제 이런 관심사들이 좀 있었는데, 그게 이제 블록체인 쪽과 관련된 어떤 하나의 트렌드였고, 한쪽에서 오고 있었던 트렌드는 뭐였냐면 메타버스라는 트렌드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 시기를 이렇게 계속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계속 온라인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들이 많아지는 거죠. 어떤 가상의 이제 또 별도의 세계가 있고, 그 세계에서 이제 내가 살아가는 뭐 이런 트렌드들이 있었는데, 그 세계 안에서도 어떤 경제적인 수단들이 필요한 거죠. 그런 것들을 구축하기에 이제 굉장히 적합한 기술이 이제 뭐 블록체인과 이제 NFT가 되는 거죠. 그 메타버스라는 어떤 이제 큰 트렌드가 또 NFT와도 이제 맞물릴 수 있다는 걸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면서
그 두 개가 만나면서 이제 관심도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게 된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사실은 모든 NFT가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건 당연히 아닌 것 같아요.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는 것 같고,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어떤 예술 작품인데 그 예술 작품 자체가 이제 가치가 있다면 이제 그 NFT가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이제 생기는 것 같고요. NFT니까 일단 무조건 투자의 대상이 된다거나 아니면 뭔가 다 가치가 있다거나 뭐 이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. 예를 들면 커피점에 가서 커피를 마셨는데 스탬프 같은 걸 받잖아요. 그 스탬프를 사실 이제 NFT로 발행한다.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사실 가능하게 될 텐데, 그건 사실 이제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, 행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. 그런 행사를 가면 그 행사에서 기념 배지 같은 걸 NFT로 이제 발행해서 주는 거예요. 그러면 그런 배지를 이제 모으러 다닌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주는 이제 프로젝트들도 있고요. 뭐 이런 종류의 굉장히 가벼운 NFT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크게 보면 1차 이제 판매가 있고 2차 판매가 있고, 그리고 이제 홀더들에게 주는 이제 추가 보상 뭐 요 정도로 이제 나눠지는 것 같아요. 1차 판매라는 건 어떤 창작자나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가 처음으로 이제 NFT를 발행하는 거죠. 그래서 그 발행한 걸 이제 처음으로 사는 이제 거래가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. 2차 판매는 창작자와 별개로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P2P로 이제 서로 내가 갖고 있는 걸 팔고 사고 싶은 걸 사는 이런 2차 시장이 있죠. 그래서 이런 1차 판매나 2차 판매 같은 경우는 거의 경매 방식으로 이루어져요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은 이제 NFT가 약간 멤버십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. 어떤 특정한 권한을 가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뭐 다른 정보들을 이제 얻을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투자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. 기본적으로는 어떤 걸 담고 있는 NFT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얘가 어떤 예술 작품을 담고 있는 NFT라면 기본적으로 예술 작품을 이제 투자할 때와 비슷한 이제 마인드셋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작가가 유망한지 아니면 뭐 이 작가의 작품이 스스로 판단할 때 괜찮은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할 테고요. 얼마나 희소한지, 사람들이 얼마나 원하는 뭐 이런 거잖아요.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가장 첫 번째인 것 같고, 그 담겨 있는 거에 대한 가치 평가는 사실 영역별로 이제 다 달라지는 것 같고요. 저 같은 경우는 뭐 투자와 별개로 프로젝트들을 이제 분석할 일들은 많은데, 첫 번째로는 뭐 이 프로젝트가 풀려고 하는 문제가 무엇이냐, 뭐 이런 게 중요하겠죠.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프로젝트 자체를 좀 평가해보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병행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겠지만 공부가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데 뭐 NFT라는 용어부터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이제 기술 용어들이 난무하고 약간 그런 측면에서 약간 특이한 분야가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공부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뭘 해보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건 이제 사실인 것 같고요.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하나하나씩 차근히 뭐 이해하면서 이렇게 접근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점점 다가오게 될 기술일 것 같으니 어떤 트렌드나 이런 것들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동안 그 NFT에 대해서 최대한 이렇게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앞으로도 저희 서비스 디센트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